네, 다음은 또 전화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두 분과 또 함께 볼 텐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오셨고요. 겟더베럴스타 민푸른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부 상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네, 종목명.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요. 옛날에 85,000원에 샀어요. 30%.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85,000원에 네, 매수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비중 30%. 싼 것으로 바꿔야 할란가, 교체해야 할란가 여쭤보려고요. 그 전문가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하락했었기 때문에 다른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의견 주실지 바로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한 분은 긍정, 그리고 한 분은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세모 의견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결론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85,000원 매수가여도 일단은 그냥 가지고 가보자.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내가 팔면 바닥이면 그 누가 책임져요? 아, 그쵸.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랑 상담을 좀 하실 건데, 네. 참 답답하죠? 아니, 많이 답답하시죠? 돈이 쓸 때가 됐어요, 내년에요. 그죠? 근데, 네. 85,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61,000원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 손실이 많이 크신데 괜찮으세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좀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아요. 안 올라가고 또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음, 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 네. 사실 85,000원에는 매수하셔가지고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일단은 다 놓쳤어요. 다 놓쳤고,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시청자님께서 경계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적어도 내가 팔면 바다 이건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주식을 할 때 짜증날 때 딱 두 번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먹은 거 뱉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게 가장 네. 짜증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내가 팔면 또 바닥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년까지 여유는 있는 거죠. 네, 내년까지 여유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팔아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적어도 손실은 좀 줄이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빠진 이유가 일단 시장 때문에 빠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 빠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일정 부분 회복은 될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 회복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손실 줄이고 나올지 아니면 더 지켜볼지에 대한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 내년까지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팔면 바닥 이런 실수가 나올까봐 제가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년까지 시간이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삼성전자 같은 가치 이런 거 볼 게 없어요. 시장 때문에 네.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라도 회복이 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네. 그거는 보고 나서 판단해도 안 늦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아무튼 힘내시고 일단 손실이라도 조금 줄여보는 선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무작정 팔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바로 팔고 종목을 트레이딩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년까지 가지고 갈 여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보유를 해보면서 반등을 할 때마다 그 손실폭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그건 아니고요. 꼭 네.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손실폭을 보고 다 네. 팔지 아니면 가져갈지에 서 결정을 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삼성전자가 그러면 반등을 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혹은 그때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꼭 올라가길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0원에 15%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3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7,850원인데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저기 혹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도 되는지 네. 조금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예, 예. 지금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일단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실지 부정적인 의견 주실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팻말 예.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두 분 모두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푸른 대표님도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 먼저 시청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최초의 진입 목적이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셨나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진입하신 지 한두 달 정도 되신 건가요? 아니, 예. 2달 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좀 크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펼쳐봤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89,400원에서 쭉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하락 추세라고 보여져요. 사실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뒷받침돼줘야 됩니다. 한 가지 개별 이슈뿐만이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셨다고 함은 나는 길게 갖고 가도 괜찮아.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길게 볼래라고 하시기엔 지금 영상 콘텐츠 쪽이 사실 훈풍이 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요. 정말로 나는 한 3년 정도 이거 저가 매수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길게 볼래라고 하시면 지금 15%가 1차 매수인가요? 아니면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신 부분인가요? 네, 추가 매수 조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만약에 나는 영상 콘텐츠 쪽에 이제 훈풍이 불 때 이제 그때 수익을 노리고 좀 몇 년 동안 봐도 된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는 4만 원 이상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보시면 요 검은색 선 아래 존재를 하죠. 여기서 지금 이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탈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3,000원 저 최저가 여기를 이제 지지 삼는지 확인을 하고 추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의 분들은 가격 떨어지면 추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저점을 찍고 이제 여기 바닥입니다. 추세 전환할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라는 어떤 이 신호가 보였을 때 그때가 이제 추매 기회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절대 추매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계획을 나는 이거 최소 3년 이상 볼 거야. 그리고 비중을 50%까지도 담을 생각이 있어. 라고 하셔도 추세 전환 후에 지금 아까 우리 크게 봤을 때 추세 전환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아직 큰 이제 대하락 추세가 쭉 유지 중이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해서 상승 전환할 때 그때 추매 기회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뭐 나쁘지 않게 고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재물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매출도 튼튼하고 이제 재무 비율도 저는 좀 보는 편인데 유보율도 높아서 이 정도면은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좀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집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은 추매 기회가 아니다. 지금 시점은 추매보다는 아직은 관망, 그 다음에 추세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반전이 될 때, 추세 전환이 될 때, 그때를 이제 추매 이제 시점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두 분 모두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민푸른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추세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상승 흐름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희석된 부분도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서 큰 수익률 걷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요. 네,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2천에 10%.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18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거 사자마자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 나와야 되나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하락세가 나와서 앞으로 전략 어떻게 펼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을 통해서 팻말로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네이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부정, 그리고 정태근 의사님께서는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네이버 중립 의견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따지고 보면 2022년도보다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중립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긍정 의견을 좀 드렸겠죠.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랑 말씀 나누실 건데 네. 혹시 네이버를 팔고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신다라면은 생각하신 종목이 혹시 있으세요? 총무 뭐 없어. 제약주로 갈까, 2차전 갈까. 그랬어요. 아, 제약주나 2차전지요? 네. 제약주는 지금 많이 잘 가고 있으니까 장이 좋게 보이실 거고 만약 2차전지 생각하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네이버를 떠나서 이 네이버가 속한 섹터 같은 경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나요? 관심 없나 봐요. 그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네? 더 내려갈 건가, 그랬어요? 더 내려가지는 빠질 않을 것 건가? 같아요. 내려가지는 않고 제가 중립을 든 이유가 뭐냐면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기 때문에 중립을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답답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네이버를 갖고 있을 때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 소외가 되어 있고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종목 교체를 하더라도 그게 또 안 가면은 이거 좀 대략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어떤 많이 종목-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 어떤 거요? 많이 빠져가지고. 네이버요? 네.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매수가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종목 교체 하시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해요. 만회 가능한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지금 쓰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언제까지 보고 있냐면은 일단 이번 달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시청자님께서 끈덕지게 가져가실 자신 혹시 있으세요? LG화학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LG화학. LG화학. LG화학이요? 5% 있는데. LG화학 쪽 그러면 그쪽으로 다 옮겨 타실 거예요? 온 거 탈까요? 어떻게 셔트론을 갈까? 어떻게? 옮겨 타게 되면은 저는 2차전지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드려야 되는데 짧게 본다 그러면 바이오 가는 게 맞는 거고 끈덕지에서 그냥 가져갈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2차전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성향인지 여쭤보는 셀트론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셀트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셀트론. 셀트리온이요? 펩트로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 펩트론이요? 네. 아니, 저는 셀트론. 펩트론. 셀트리온이라고. 네, 셀트리온이라고 하네요. 셀트리온은 가업승계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걔도 안 가요. 그것도 안 가요? 그럼 셀트리온이 뭘 가요? 바이오시밀러 얘기 나오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죠. 전부 안 그죠? 안 가더라고요. 가죠. 이거는 가업승계가 문제 해결이 돼야 셀트리온 주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렇죠. 그렇고 2차전지 그렇고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일단은
그냥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생각 좀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끈덕지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바로 팔지 마시고 오늘 상담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관련해서 전략도 들어봤고요. 전반적인 포트 점검까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종목 그리고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지금 전화 02,000번에 4919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컴투스고요. 네. 컴투스 네, 컴투스. 비중 55,000원에 네. 비중 50%요. 네, 컴투스 5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42,950원이네요. 지금 좀 고민 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계속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기다려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컴투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낮춰봐도 좋을지 혹은 갈아타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컴투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주세요. 네, 한 분은 중립 그리고 한 분은 부정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민푸른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비중 50%면은 되게 힘드셨겠어요. 이게 고집이 몇번 물을 보이는 탄 거예요. 예. 비중인데 혹시 최초 진입 언제 하셨어요? 최초는 한 7만 원대인가 8만 원대요. 7만 원이나 8만 원대 그 부분에서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하다 보니. 예. 일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지금? 아니.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립을 들었던 이유 말씀드릴게요. 네. 50%면요. 일단 손절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줄여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느냐 이런 문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업계잖아요. 이 게임 업계는 언제 훈풍이 부냐면 중국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좋은 게 중국에 이제 부양책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좀 게임 업계들이 조금 움찔움찔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큰 대하락 추세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고 좀 움찔움찔 거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검은색 선인 121선인데요. 이 121선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추세 전환을 할라나? 말라나 이렇게 좀 기대감을 좀 실을 수 있어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아예 나쁘진 않은데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문제는 이번 컨센서스가 이제 흑전으로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해서 좀 이제 진입가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꼭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4분기 실적이 나올 거예요. 요때 이제 게임 업계들이나 이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게임 업체 전체가 좀 이렇게 훈풍이 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4분기 실적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이후에는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2월 요때까지만 이제 이 50%에서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되고 그때 이렇게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분기 실적을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평단가 55,000원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코아시아요. 네, 코아시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8,400원에 10%요. 네, 코아시아 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봐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간 외에서도 또 공시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아시아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지 팻말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분은 부정, 그리고 한 분은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민푸른 대표님은 부정 의견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신규 이슈가 있죠.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보통 유상증자 이슈라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이제 유증을 받느냐인데 거기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은 굉장히 호재로 보통은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자본 잠식이 되거나 좀 이렇게 자본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이 유증을 받는다면 이게 더 안 좋은 역효과를 일으키는데 지금 이 제3자 배정의 소식이 있는데도 시외에서 아주 크게 움직이진 않죠. 물론 이거는 내일 개장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요거는 그렇게 악재는 아닙니다. 호재에 가까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부정으로 의미를 드린 게 뭐냐면 재무가 별로 안 좋아요.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면 이제 자회사들, 이제 종속회사들의 어떤 이 수익성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고 재무 비율도 지금 유보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아예 잉여 현금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주회사 치고 별로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들고 막 장기간으로 이렇게 들고 갈 만한 펀더멘털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10%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는 손절이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야. 조금 길게 들고 가도 괜찮으니 조금 기다릴 만한 여지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각오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요 최저가가 저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길래 봤더니 지금 가까운 최저가 이제 4,700원대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매물대가 딱히 없어요. 이 5,300원 오늘 종가죠. 이 5,0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5,000원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4,700원이 바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딱 이제 보면은 이제 최저 2,750원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려 있다. 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 여기까지도 버틸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냥 이제 깔끔하게 빠른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절대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이 지금 이게 기술주잖아요. 기술주라서 지금 힘을 더 못 쓰는 이유도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하면은 조금 손실폭을 줄여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또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아시아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봐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제3자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시간 내에서는 조금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지금 조금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코아시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대한유화요. 네, 대한유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7만 4,400원. 네, 비중은 15%.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17만 4,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거를 매수를 더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네. 오늘 종가가 11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절이 가능할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두 분께 팻말을 통해서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건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나올 수 있다면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대한유화 사실 때 사신 연유가 있으세요? 매수하실 때? 아니, 제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거 산 지가. 되게 오래되셨네요. 근데 그때는 꽤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청님 이거 자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 화학 제품 얘기를 하나요? 뭐 폴드볼 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중국이 뭐 못 들어본 것 화이라든지 같아요. 뭐 샤오미를 얘기하면서 좀 못 옛날 들어본 구독 것 산업보다는. 여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유화가 부타디엔이라든지 프로폴리라든지 이렇게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원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수소를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일단은 그거 포함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화학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중국 얘기할 때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샤오미라든지 뭐 화웨이 같이 첨단 IT 제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철강이나 화학 쪽 같은 경우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절을 쳐야 되나요? 손절을 하면 좋은데 매수가 대비 가격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네. 이 종목이 일단 11만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11만 원대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 지금 비중이 15%잖아요. 네. 15%인데 11만 원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10%만 물타기 해가지고 한 15만 원까지 그러면 한 15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올 거거든요. 네. 내려오게 되면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13만 원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예. 저는 그 선에서 자르고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왜냐하면은 철강하고 화학이 너무나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포스코 얘기할 때도 2차 전지 얘기하지 철강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학에서 고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교체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22만 원에서 지금 물타기 해갖고 17만 4,4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비중이 50%, 60%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오늘부터 대한유화가 11만 원 가격대에서 안 빠지고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여기 10%만 더 물을 타가지고 13만 원에 빠져나온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에 하루만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잘 빠져나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관련해서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17만 4,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11만 원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15만 원대로 만들고 13만 원까지 반등이 왔을 때 그때 조금 손실폭을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을 보고 하면 좋겠지만 손실폭도 가장 크게 줄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샵 2034로 받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1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5%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계속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드가 없다고 하십니다. 좋은 종목이 많은데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미반도체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푸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비중이 75%. 역시 저희 엄마 아니시죠? 이게 지금 종목을 떠나서 한 종목의 75%는 정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거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이건 제가 얘기를 크게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추가 매수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약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한 종목의 비중을 어느 정도 싣겠다라는 게 조금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베이직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한 종목의 비중을 20% 정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거를 조금 이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 한 종목의 20%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저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종목에 최초 진입을 5% 내지 10% 정도만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한 번 또는 2번만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신용 끌어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손절을 못 합니다.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에요. 손절을 내가 여기서 잘못 받고 여기서 이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내 예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 아픔과 동시에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이런 연습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셔서 결국에는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이제 비중을 싣게 됐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3분기에는 굉장히 주식하기 힘든 장세예요. 그리고 이제 4분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증시도 지금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은 힘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지금 시기에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고 1분기를 좀 목표로 삼아서 또는 산타랠리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 종목의 비중 75%?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함부로 자르라고 말씀도 못 드려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 이만큼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거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미반도체 종목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 이런 전망인데도 주가는 6만 원 한번 깨지고 내려갔다가 지금 6만 원대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이 기업이 얼마나 좋으냐와 주가의 강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자면 비중 먼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2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지금 11만 원이에요.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나 5년 볼래 하면은 이거 20만 원 이상 신고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단지 비중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그러면 저 이거 비중 어디서 덜어내야 돼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빠질 때 매도를 하시면 더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오를 때 이제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죠. 첫 번째가 12만 원대예요.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죠? 여기 60일선인데 이 60일선이 첫 번째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에 돌파를 한다면 조금만 더 보유하시고 12만 원에서 저항받고 다시 빠질 것 같으면 이때 덜어내셔야 돼요. 꼭 일부라도 덜어내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12만 원을 돌파 안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냐면 바로 이 검은색 대예요. 14만 원. 딱 그 진입가 부근이거든요. 지금 평단가 부근이거든요.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는 12만 원 돌파 안착을 해서 13만 원. 그러니까 14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이때 그냥 다시는 안 온다. 14만 원 넘어도 나는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니까 반성의 의미로 이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4만 원 아래에서. 14만 원 찍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찍는다. 14만 원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좀 기다릴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러거든요. 계속 바뀌는데 안 됩니다. 딱 목표를 잡으세요. 자, 1차 저항 라인 12만 원 부근에서 1차 매도. 그 다음에 14만 원 평단가에서 전량 매도 또는 10%만 남기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 10%만 남기냐? 이거 회사 괜찮다니까요. 좋아요. 언제 이제 이 전 고가까지 단기적 전고점까지 갈지가 중요한 거지만 일단 그렇게 매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악재나 어떤 이 시장에 좀 약세가 나올 수 있어서 10%만 남기라는 겁니다. 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을 조절하는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12만 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면서 꼭 13만 원, 14만 원까지 가서 수익을 보면 정말 좋겠지만 매도 전략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